그럼 대가리가 아메바야? 이러니까 어디서 대가리야 이씨 앉아 확 그런 게 있었죠. 안녕하세요, 2층 남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비밀의 숲 영상을 만들었는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칠판에 적는 것보다는 깔끔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장비 세팅을 하느라 또 아마 토요일날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저번주 9화랑 10화 잘 보셨어요? 그 김가연 검사의 그 리액션 잉? 하는 그 리액션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동두천 서장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냈는지, 얘는 거의 무슨 그거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같아.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매씬 나올 때마다 화를 내는 것 같은데요. 김가연 검사는 그 국회의원들과 연관돼 있다는 떡밥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더 큰 배우가 나오게 되면 김가연 검사가 또 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 서장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높은 사람이 이렇게 뭐 악수를 해주고 뭘 달아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동두천 서장한테 먼저 뭘 달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최비 서장한테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 서열이 동두천 서장이 훨씬 더 사실은 먼저였는데 최빗이 먼저 올라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화가 많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동두천 서장이 이렇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동재 검사에 대한 이야기. 범인은 솔직히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세곡지구대 대원이 얘를 납치를 했을까? 그거는 아마 조금 더 봐야 알 것 같고요. 9화 10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서동재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최빗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최빗의 아마 배후가 누군지 제가 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최첨단 장비를 제가 구비했습니다. 내 캠을 이제 줄이고 어디 가는 거야? 이번 9화 10화에서는 황시목과 한여진이가 예정대로 서동재 검사의 뒤를 추적하면서 사건의 전말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도 황시목 검사는 우태 검사를, 또 한여진 경사는 최빗 부장을 조금씩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심증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태현 선생님이 좀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연기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연기는 매우 잘하시는 배우이신 것 같은데, 그냥 우태하라는 캐릭터가 원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최빗 부장은 좀 깔끔하게 선방한 듯한 느낌이 있죠. 그 문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막으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들은 조금씩 사건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동재 검사가 실종이 됐는데 이 세곡지구대 애들이 실제로 납치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화를 좀 봐야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바로 다음 화에 서동재를 실종하고 납치한 게 바로 이제 세곡지구대 애들이라고 하면 이게 금방 종결되겠죠? 종결되면 황시목과 한여진이가 서동재 검사를 추적하면서 이제 박광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연결고리가 금방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건 해결됐으니까 너네 여기서 손 떼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 추후에 바로 찾아지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황시목이가 이제 서동재 검사를 찾는 것 말고 박광수 사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떡밥들이 조금 더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주제는 서동재 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달력을 좀 봐야 합니다. 이번 9화 10화에서 나온 떡밥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황시목 검사가 서동재 검사의 이제 후임인 정민아 검사한테 그 검색 기록을 달라 그랬죠. 아무튼 그러면서 10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3월 14일 날 서동재가 그 세곡지구대랑 그 서장 파일이랑 박광수 조서를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록에 따르면 3월 18일 날 서동재는 박광수 사망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나와요. 자, 잘 봐요. 자, 서동재는 이미 그 전에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조서를 올린 거에서 그 이의 제기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왜 검색을 하냐고. 조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을 텐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서를 챙겨가지고 이걸 이제 물 위로 드러내려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기 신변에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헨젤과 그레텔이 숲을 지나가면서 이제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흘려놓은 것처럼, 혹시 자기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증거들을 조금씩 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서동재 검사가 아, 박광수 변호사 사건을 그 전부터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태하 검사에게 접근한 것과 또 그 검경 대립이라는 것을 근거로 전주표 아저씨 미안해요, 전승표 아저씨, 근거로 최빛의 뒤를 또 캐고, 그러면서 이현재에게도 접근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이 서동재가 전부 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설계자가 바로 서동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서동재 검사와 관련돼서 조금 이상한 떡밥이 하나 있었는데요. 구화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화에 서동재 검사의 이제 부하 직원이 그 인터넷 검색하는 게 나와요. 쿠키 같은 거 보면서 어떤 검색을 했었는지 찾아보는데, 그때 이제 그 경찰이 띄운 동영상 같은 게 나오면서 그때 컴퓨터 옆에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바로 또 정지해서 자세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민아 검사가 뭘 보고 있었냐면 부검 기록을 보고 있었어. 부검 기록. 그 부검 기록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뒷목에 경미한 화상, 그리고 앞목에 줄자국이 있었다 라고 적혀 있는 이제 부검 기록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써먹을 만한 떡밥인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나왔으니까 궁금하시면 구화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민아 검사가 컴퓨터 앞에 찾아보다가 이렇게 문 열리고 나가는 장면도 하나 나오고, 다른 사람이 뭐 약간 조심 눈치 보면서 검색하는 것이 나옵니다. 정지해놓고 한번 보세요. 다음은 최빛 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빛 부장은 이제 박광수의 죽음을 덮어주고 난 다음에 정보부장으로 승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빛 부장 뒤에 어떤 배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여러 번 돌려보다 보니까 그 정황을 좀 포착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화에 보시면 서동재가 이현재를 만나러 가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현재가 이제 박상무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그때도 최빛이라는 이름이 나왔나? 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부장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연관이 있네, 쉣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 그 쉣이 뭔지 계속 돌려봤어. 그래서 자막을 키니까 쉣이더라고요. 쉣, 그 욕이잖아요. 아마 그런 정어로 봤을 때는 이현재는 최빛에 대한 존재를 직접적으로는 잘 몰랐다. 근데 연관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짚히는 구석은 있다. 정보부장으로 끌어올 만한 사람을 좀 알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7화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7화에서 이현재가 이제 최빛에 대한 프로필을 받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내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마치 저 아래를 내다보듯이 이렇게 책상에서 최빛의 프로필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보다가 스탑을 누르고 그 프로필 내용을 이렇게 봤어.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빛의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한일상사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거기 부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한일상사는 주 한조그룹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제휴를 맺은 상태라고 해요. 그 주주총회에서 그 싸움하면서 이성재가 갖고 있는 한조 엔지니어링 몇 %인데 이런 걸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성재가 한조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한조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왜 박광수 씨가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심장병이 있었다고도 나오긴 나왔고요. 이윤범이나 이성재는 그 외국에서 약물을 들여와서 박광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약을 들여왔던 떡밥이 이미 나왔으니까. 박광수도 아마 얘네에 의해서 타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뭔가 의심, 또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죽인 게 사실이고 이현재가 우주선을 시켜서 이 연결고리를 알게 된다면 추후에 한조그룹에서 이성재와 이현재의 그 대결 구도에서 이현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최비세계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한일 상사라는 데서 일을 한다. 근데 그 한일 상사는 한조그룹과 제휴가 맺어 있는데 그 회사가 이성재가 갖고 있는 한조 엔지니어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ESS 장치라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아마 엔지니어링 느낌이 물씬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성재 쪽일 가능성이 있다. 고로 최비세 배우는 이제 이성재이거나 아니면 이성재와 관련돼 있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드라마를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풀어질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또 비밀의 숲을 보시는데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드라마 캡처 사진이 있으면 굉장히 설명을 하는데 용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불법으로 캡처를 또 해야 되고 또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 가지고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 화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제가 얘기한 그 장면이 어디인지 한 번씩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즐거운 비숲 라이프 되세요.